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세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2.13명인데요. 그러니까 향후 이게 그 아파트의 넓은 평수에 대해서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넓은 데 살고자 하는 사람 살겠죠. 뭐 1인 가구가 1000만이라니까 이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서울특별시가 2.09밖에 안 됩니다. 세대당 인구수가 전국 세대당 인구수가 2,400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인데요. 전국이 총 인구수가 5,127만인데 이것도 인구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2,400만인데 이것도 줄어들고 있고 세대당 인구수는 2.13밖에 안 됩니다.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여자 인구수가 조금 더 많네요. 서울특별시가 930만 정도 되는 37만, 세대수로는 440만 세대입니다. 2.09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압도적인 여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산광역시도 2.9, 2.09, 다른데 대구 저쪽도 전부 다 2.39, 전부 다 강원특별사지도는 1.99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도 1.97, 경상북도도 1.97밖에 안 됩니다. 세대당 인구수 넓은 집이 필요할까요? 경상남도가 2.11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이런 부분들 또는 학령 인구 감소, 학교 다니는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 감소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랬을 때 이게 하나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된 도시들이 굉장히 많고 서울시에도 인구가 감소된 분야에 따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150만 정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 일자리들이 있어서 거기 집은 거기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원룸 못 둔다든지 여기서 일하는 수요들은 있어요. 아직은 뭐 이렇게 여기서 서울시에서 상주하는 이런 인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래. 그래도 자본주의 특성상 돈이 풀리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죠. 그러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이었을 때 무인도에 있다가 내가 아파트를 건설했다. 잘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와 또 신축 아파트 물론 아주 구형 오래된 거는 신축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구수의 감소, 학령 인구의 감소, 세대당 인구수의 감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전국 평균에서 세대당 인구수는 2.13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2.09고요. 대구광역시도 2.15, 인천광역시도 2.21 이거밖에 안 됩니다. 대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이렇게 향후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 인구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만 그랬을 때 조금 문제가 더 우리나라 정체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될 때 인구 유입이 좀 많거나 또는 장후 외국인 인구수가 들어오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뭐 대학로나 홍대 같은 데가 이렇게 거기 꼭 사람이 거주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외부에서 놀러 와주면 그들이 관광객인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면 됩니다. 요새는 뭐 이게 대학로도 좀 많이 상권이 안 좋고 홍대도 많이 안 좋다 그러는데 요새 다 배달을 해주니까 밤늦게까지 뭐 비틀거리면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만 해도 밤이면 다 그냥 10시에 넘어서는 다 이게 또 문 식당들이 다 닫고 옛날에 막 12시까지 하고 그래. 저도 식당을 했네. 12시까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11시 반까지. 그런 걸 보면은 요새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렇게 회사의 어떤 회식 문화도 사라지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수요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부동산이라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떤 무슨 창업을 한다, 식당 창업을 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인구수가 그나마 많은 곳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도 서울은 그래도 서울이랍니다. 서울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상권은 있어요. 자본주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선호 지역이 아닌 비선호 지역에 대해서는 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한정수 둘이 차이가 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또는 선호 지역 이런 데를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뭐 이게 광풍처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강남 부동산이 지금 총 매물에 우리 8만 3월자 2024년 3월 뉴스였는데 8만 세대가 지금 8만 아파트가 매물이 나왔는데 65%가 강남구에서 나왔습니다. 강동구도 이제 강남 쪽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강남 쪽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강남 불패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와 강북 아파트의 차이가 너무 갭이 커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강북 아파트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 붐이 강남 쪽과 가까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사는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권 지역, 지하철 역세권, 지하철에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곳 이런 데다 해야지 물이 빠져도 물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도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지를 메인 상권을 사는 게 훨씬 더 돈이 들더라도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노영동 같은데 제주도 인구수가 이제 70만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아파트 외국인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로 해서 끊겼는데 최근 왕창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학로나 홍대하고 여기에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와서 사주면 상권이 형성이 되고 안 와주면 동네 장사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요새 집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는 세상에서 굳이 밖에 그렇죠. 웬만한 거는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예전만큼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빵도 그렇고 다 이게 온라인에서 배송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앞으로 금융대 정부의 정책의 선곡에서 금융도시로 바뀌거나 교육도시로 바뀌거나 스타트업 이렇게 실리콘밸리 같은 거 형성이 되면 잠재적인 폭발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2013년도 1000만 명 들어오던 관광객이 2022년 3년 1350만까지 다 들어왔고 2019년에는 1500만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외국인 관광이 끊겨서 흐름이 줄어들면서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해외로 가시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어 돈을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 노영동에도 방문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밥을 영동 같은 카드 매출이 6,665억 원 2022년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사값이 굉장히 많이 든 노영동 그래서 제주도 카드 매출 여기서 보시면 읍면 동별 카드 소비 노영동에 6,665억 가장 많고 연동 4,000억 예래동 2,300억 인구수도 노영동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 유입이 더 많은 곳이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제주도 인구의 제주도 인구는 대대 많은 숫자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노영동이 연동이 제주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체 카드액의 70% 이상이 면세점을 포함 소매업과 음식점
6,655 뿌릴 때 음식점이었다가도 돈을 많이 뿌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주 전 지역에서도 활발히 카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3년도 뉴스거든요. 2023년도 5월 25일인데 대략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제가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렇게 아직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외부 관광객이 한 해에 1,400만 이상이 들어오는 데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꼭 거주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있어 상권이 형성된다면 아파트도 괜찮고, 근데 아파트도 굉장히 외국 금융회사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도 또 몰라요. 홍콩처럼 될지. 홍콩처럼까지는 홍콩 한 20분의 1이라도 되면은 난리 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0년도인데요. 22년도니까 좀 시간이 됐죠. 그러나 자료가 별로 없어서 이것도 참고해. 2022년도 8월 19일자 제주 방문 관광객 소비액이 제주도민 카드 매출액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뿌리고 가면 좋다라는 거죠. 내국인 관광객의 매출은 1조 6,516억, 제주도 전체 소비의 41.3%를 전체 소비에, 그 다음에 제주도민 매출액이 1조 8,200억, 내국인 관광 매출 1조 7,700억, 법인 매출액이 4,653억, 그런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지난해 2023년도 뉴스에서는 1,380만 명의 내국인이 카드 소비액의 금액은 3조 2,780만 명,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보시면 2024년도 5월에서 내국인이 3조 4,400억을 제주도에 뿌리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영동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식당에서도 현금 쓴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뿌리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1,380만원 내국인 관광 카드 소비액 3조 2,780억, 외국인 카드 소비액 금액은 1,620억, 이렇게 해서 이거는 2023년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 카드 소비는 면세점을 포함 소매업이 37%, 다음에 음식점업 34.3%, 음식점에서도 돈을 많이 뿌리고 간답니다. 숙박업. 그러면 노영동에 먹자골목이 있는 저의 정한 오피스텔, 그거는 먹자골목이 메인인데 입구에요. 노현로 대로변에 있고, 드림타워, 이런 부분. 드림타워하고 같은 대로변이에요. 드림타워 한 평당 이렇게 얘네들이 막 1억 넘게 아마 추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8천 몇백만 원이었기 때문에 평당 토지 가격만, 건물 가격이 1조 2천억 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평당 실제 거래할 때는 한 평당 1억이 넘을 거고,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평당 3억이 넘고 옆에 있는 이마트 건물이 1억 몇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로변에 딱 300m 이렇게 왔다 갔다 촉촉촉 오르면 300m인데 노현로라는 대로변에 있고요. 노영 오거리 최중심, 제주도에서 제일 번화가 있고, 여기가 상권의 최중심지거든요. 거기 300m 떨어져 있고, 저희는 대로변도 끼고 있고, 안에 먹자골목에 도로가 15m에서 16m, 몇 m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크고, 양쪽에 식당이 수백 미터 쭈르르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도 골목으로도 식당이 쭈르르 있고요. 상권이 어떻게 보면 상권에서 식당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것도 있죠, 업종이. 그래서 이런 데가 가격이 메인 상권이 아닙니까?
저희가 있는 곳이 딱 골목, 지금 먹자 골목 들어간 초입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 비즈니스 호텔을 만들면 34년도 구축이고 저희가 343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층에. 그래서 오피스고요. 다른 데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한 평 반에서 2평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로 얘기를 하자면 0.002%, 1.5평이면 2평이면 0.003%입니다. 저희는 총 어떤 대지의 지분의 11.3%를 포함하고 있고 30년 넘은 점유된 그런 10여 평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익은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뿌려주는데 2013년도에 1000만 명 들어오던 것이 지금 1480만 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장사가 안 되면 전국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전국의 고용률 1위가 제주도입니다. 고용률이니까 장사 잘 되니까 고용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관광객들 아무래도 인구수가 70만 명밖에 안 돼서 관광객들 이렇게 소비에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민보다도 지금 훨씬 더 내국인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에서 3조 몇천억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3조 5천억이 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주도의 큰 경제 활성화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 제주도가 국제 교육 도시, 금융 도시, 스타트업, 실리콘밸리가 생기게 되면은 의외로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거나 제주도가 인구수가 예전보다 많이 외국인 인구수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가 옛날에는 보면은 2020년도 누수긴 한데 1,500만 원 들어왔을 때 4조 2,190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많이 소비한답니다. 그때는 1,500만 원 이상 들어왔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이 끊긴 다음에 이게 좀 타격을 입었죠. 그때부터 도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화권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이상하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